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인피니티 QX60 준비했습니다. 인피니티의 풀사이즈 SUV죠. 길이가 5m가 넘고요, 가로폭이 2m에 가까운 아주 큰 덩치를 자랑하는 SUV입니다. 닛산이 자랑하는 VQ 엔진 3.5L 가솔린 엔진에 CVT 무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피니티 인텔리전트 4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일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시동을 거니까 아주 입체적인 그 차의 모양이 계기판에 딱 뜨네요. 인상적입니다. 가죽의 질감이 좋은 그런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죽 시트에 퀼트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 곳곳에 이런 원목을 배치를 했습니다. 가죽과 원목 역시 그 인테리어의 정석이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을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스티치를 넣었는데 방식이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넣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스티치 자국을 나눠서 넣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금 큰 듯한 인상을 주네요. 역시 차체가 워낙 큰 차 아니겠습니까? 5m를 훨씬 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큰 차에 걸맞게 스티어링 휠도 조금 큰 듯합니다. 회전수 한번 볼까요? 반발력이 좀 있네요. 조금 무거운 듯한 스티어링 휠입니다. 자, 하나, 둘. 스티어링 휠은 정확하게 3회전 합니다. 모니터를 좀 더 깊숙하게 집어넣었고요, 가운데 부분을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해서 마치 어떤 가구의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가 좀 볼록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하단부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잭이 있고요, 그 안에 간단한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난방 시트는 물론이고 이 냉풍 시트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네요. 특히나 요즘 이제 더워지는데요, 운전하는 동안 뽀송뽀송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좀 더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상하로 2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이제 위에 넣을 수 있게 했고요, 좀 큰 것들은 안으로 넣을 수 있게 했는데요, 안에도 12V 전원,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단자, 그리고 뒤에 2개의 USB 포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선루프는 뒤쪽 선루프를 별도의 버튼으로 분리를 해서 앞뒤를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열은 물론 3열까지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1열 위에는 선루프, 열리는 선루프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변속 레버는 아주 작죠? 작게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디자인의 근원 혹은 본류를 얘기할 때 컨셉트카 에센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주 유려한 곡선의 자동차로서는 최적의 황금 분할을 가진 그런 컨셉트카였는데요, 디자인, 그 밑에 숨어있는 힘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인피니티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 에센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에센스에서 어떤 지금의 인피니티 디자인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라인을 이 차 QX60에도 가져왔습니다. 차의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그런 볼륨감 있는 라인,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는 어떤 인피니티의 성능을 보여주는 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요. 그래서 1열, 2열, 3열 모두 7명이 이 차에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공차 중량도 2톤이 넘네요. 2110kg의 공차 중량을 자랑합니다. 엔진, 닛산 인피니티가 자랑하는 VQ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쇼스트로크 엔진이에요. 자, 보어 스트로크를 보는데요, 쇼스트로크 엔진입니다. 보호가 95.5, 스트로크가 81.4. 그래서 스트로크가 짧은 쇼스트로크 엔진인데요, 이런 엔진이 고회전, 고성능, 차에 적합한 그런 엔진 스펙이죠. 자, 복합 연비 8.3km입니다. 배기량, 크기, 그리고 차체의 무게에 비해선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5등급입니다. 변속기가 또 엑스트로닉 CVT입니다. 무단 변속기죠. 무단 변속기의 장점, 부드러운 변속감, 우수한 연비,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좀 엔진 출력이 강하고 차체가 무거워지면 이게 슬립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그 힘이 센 차에는 그동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었죠. 이처럼 큰 차에 무단 변속기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15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리네요.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죠. 충격을 넘는 반응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살짝 소프트한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물렁하지 않고 적당한 반발력으로 충격을 넘어갑니다. 자, 차폭이 거의 2m에 달하죠. 그래서 조금 좁은 길을 달 때에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골목길에서는 운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야가 아주 탁 트였습니다. 시 포지션을 지금 제일 밑으로 했는데요, 이 정도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숄더 라인이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살짝 올리면 좀 더 폼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어우, 킥다운 하니까 뭐 2톤이 넘는 덩치가 휙 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뿐한 가속이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그냥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기본형이죠. 차의 격을 비춰보면 그래도 프리미엄 SUV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앞선 기능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까지는 적용을 하는 게 이 차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잘 타고 넘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이 없이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주행 모드를 스탠다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차체는 여전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면 확실히 반응이 좀 더 예민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느낌이죠. 바짝 예민해진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그렇게 아주 즉답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는 것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운 차, 이런 차가 즉답식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에 즉각 반응을 하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피곤한 그런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차의 성격을 감안한 그런 그 반응 속도, 반응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에코 모드에서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스탠다드로 바꿨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니까 그 대배기량 자연흡기 3.5L 엔진의 힘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억지스럽지 않죠. 터보나 인터쿨러를 적용을 해서 아주 강하게, 하지만 좀 쥐어짜는 그런 힘이 아닌 거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큰 힘을 뽑아내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그 기술적인 트렌드와는 크게 상관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다운사이징이 대세인데 무려 3.5L라는 큰 대배기량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본 브랜드들이 다운사이징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좀 배기량이 큰 엔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집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거죠. 인피니티의 특징, 디자인과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센스에 기원을 두는 그런 유려한 하지만 힘있는 그런 디자인의 고성능을 추구하는 차의 성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피니티라고 한다면 어떤 차종, 어떤 모델임을 막론하고 일단 디자인이 유리하고 고성능을 갖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인피니티의 DNA
본질, 특성이라는 거죠. 자, 시속 100인데요. 자, RPM 약 1900, 2000에 살짝 못 미치죠.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인데 수동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7단 범위까지 커버를 하네요. 그렇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엔진 소리를 들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고요.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아니네요. 바람 소리, 주변 소음에 같이 편안하게 묻어가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죠. 그 앞창 좌우측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인데요. 오전에는 대단했습니다. 아마 우박도 내리고 한 바로 그날인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맑고 살짝 바람 부는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 소리는 실내로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노면 잡소리도 잘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잘 제어를 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 정도가 잔잔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CD치가 0.36이죠 워낙에 SUV에 높이까지 있다 보니까 자체의 단면적이 워낙 크고 넓죠. 그래서 공기저항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계수 CD치죠 0.36입니다 차체의 크기 형상에 비하면 그런대로 우수한 그런 공기저항 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 휠은 좀 큰 듯 한데요. 정지 상태에서 처음 시동을 걸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속도를 올려서 조작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은 사라집니다. 딱 적당한 담력, 적당한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주 스포티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차의 덩치가 좀 큰 편이죠. 이 차를 다룰 때 좀 더 세심하게 잘 다뤄야 되는 대형 SUV입니다. 혼자 탈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7인승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 가족, 적어도 가족 혹은 그 이상 여러 사람을 태운다는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핸들이 커서 그런가요? 좌회전을 하고 들어오는데 약간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체에 무게가 있어서 처음부터 확 힘차게 뛰쳐나가는 그런 반응은 아니고요. 좀 끈기 있게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CVT 무단 변속기여서 중간에 변속의 끊김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한 번 일어났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자, 고속 주행을 이어갑니다. 자, 엔진 소리가 제법 살아나죠. RPM까지 올라가면서 속도가 제법 많이 빨라졌습니다. 의외로 바람소리, 이 정도 크기의 차체가 이런 속도로 달릴 때는 바람소리가 엄청 들릴 텐데요. 의외로 바람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진동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지만 불안한 정도는 아니고요. 고속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체의 흔들림이, 불안한 흔들림이 덜하다는 얘기인데요. 인피니티가 자랑하는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 덕분에 차체의 어떤 안정감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앞뒤의 무게 배분이 50도 50 아주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고속주행을 아주 편안하게 해내네요. 하지만 차의 성격이 그렇게 마구 달리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좀 편안한 주행을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좀 더 퍼포먼스보다는
구성원, 탑승객들의 편안한 이동이 좀 더 중요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사륜구동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활동 범위가 넓어지겠죠. 뭐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물론 조금 험하다 싶은 오프로드까지 이 차가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연에 가까이 일반 세단이나 미니밴들이 다가설 수 없는 좀 더 깊은 자연으로 이 차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편안합니다. 고성능을 느끼기보다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고속주행을 시도할 때 의외로 단단하고 의외로 잘 버텨준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엔진 사운드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제어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2.1톤이 넘는 무게, 그리고 높은 시트 포지션이 주는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고속에서 제법 달리는데 하고 보면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갭이 큽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딱 계기판을 보면 벌써 이 속도였어?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는 2100kg이 넘는 이 차의 무게를 아주 잘 다룹니다. 브레이크가 모든 속도의 영역에서 차체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 한번 해볼까요? 자, 수동 변속 하니까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네요. 자,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잘 달립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이 돋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고성능 SUV로 즐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타는 7인승 SUV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차를 고성능 SUV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승차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고급스러운 풀사이즈 SUV로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성능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게 좀 더 중요한 그런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거 장마가 올 텐데요. 그런 빗길 혹은 한겨울의 눈길에서도 안정감 잃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건 연비겠죠. 이 차의 복합 연비 8.3km입니다. 리터당 8.3km를 가는데요. 차의 차급, 차 무게, 차의 사이즈 뭐 이런 거 비교하면 5등급의 그 8.3km의 연비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판매 가격도 6,290만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가격대인데 가망 고객들이 차를 사기에는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1억, 2억 하는 하이엔드급 SUV라고 한다면 뭐 연비 까짓 거 뭐 어때, 차가 좀 내가 사지 하겠지만 6,290만원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연비가 조금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진 가속 아주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스포츠카만큼 그렇게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속하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하고 빠릅니다. 쇼스트로크 엔진이잖아요. 실린더의 내경보다 행정,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짧은 거죠. 피스톤의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가 짧은 겁니다. 고회전에 아주 유리한 그런 엔진인데요. 대형 SUV, 풀사이즈 SUV 좀 더 성능보다는 승차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차라고 한다면 쇼스트로크 엔진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가속감은 경쾌하고 재미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1500까지도 떨어지네요. 7단으로 변속을 하면요. 6단, 5단, 4단, 3단. 자, 3, 4, 5, 6, 7단. 시속 100km를 3, 4, 5, 6, 7단으로 커버를 합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인데요. 운전하는 동안 몸이 뽀송뽀송합니다. 냉풍 시트, 통풍 시트 덕분인데요. 찬바람이 밑으로만, 등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쪽으로, 바닥에서만 찬바람이 올라오고요. 등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가요?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냉풍 시트 그게 어딘데 또 등에서 안 나온다고 투덜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간사한 거죠. 소비자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제법 질감 있고 입체감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소리도 많지 않아서 음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오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차체가 커서 그렇죠. 살짝 좀 부담스러워. 차체가 길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차 뒤가 길어서 뒤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나름 제법 잘 코너를 타줍니다. 약간 차체가 높아서 숙여지는, 많이 기우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와인딩 코스를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잘 돌아 나갔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턴. 핸들이 살짝 무거워지나요? 자, 턴. 전체적으로 잘 버텨주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차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차의 뒷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SUV죠. 차체 게다가 지상고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턴 하는 순간에 차체가 높은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함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코너링을 하는 그런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좀 부드럽고 천천히 방어적으로 차를 다뤄야 하는 풀사이즈 SUV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를 컨트롤 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스포츠로 달리다가 에코 모드로 가니까 영 말을 안 듣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체가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보채지 마, 이런 느낌이죠. 그게 에코 모드니까요. 차체가 크고요,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 편안함,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돋보이는 그런 풀사이즈 SUV입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는 여유, 넉넉함, 그리고 편안함을 간직한 SUV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되어 있는데요, 앞 시트보다 뒷 시트가, 2열 시트가 좀 더 높습니다. 앞좌석은 낮게, 뒷좌석은 높게 해서 뒷좌석의 시야도 시원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위로도 넓은 선루프를 배치를 했군요. 시원한 7인승입니다. 뒷좌석 2열 시트가 있고요, 다시 3열 시트도 있는데요, 이런 정도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받이도 최대 이렇게 눕힐 수 있습니다. 자,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열, 3열을 완전히 접으면 아주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탈 때는 이렇게 접어서 3열 시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열 시트에 앉았습니다. 제법 넓네요. 3열이라고 해서 좁을 줄 알았는데 무릎 앞으로 아주 약간의 공간도 확보하고 있고요. 옆에도 사람이 앉아도 좁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윗 공간, 머리가 살짝 닿을락말락 하네요. 그래도 성인이 앉아도 좋을 만큼의 3열 시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 컵홀더가 2개씩 또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서 버튼을 이용해서도 시트를 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3열 공간을 그대로 두고요. 다시 2열을 확인해 보니까 살짝 좁은 듯 하죠. 무릎 앞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약간 뒤로 밀면 이런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뭐 3열까지 타면 서로 조금씩 공간을 나눠 써서 타이트하게 하지만 좁지 않게 쓸 수 있고, 3열을 접어버리면 이렇게 넓은 2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인상적인 건 센터 터널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평평한 플랫한 그 바닥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센터 터널이 주는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좌석에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가운데 좌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재질, 가죽의 질감이 제법 좋고요. 그리고 도어에 보면 이렇게 원목을 넣어서, 역시 가죽과 나무 하면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보이는 기본 공식이겠죠. 암레스트 있고요, 2개의 컵홀더,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으로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12V 전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제법 여유 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2열 공간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의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틈새가 벌어져 있고요, 재질의 단면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차 그래도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는 인피니티 모델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세심한 부분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장비도 조금 부족한 듯 싶은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기본형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급을 지향하는 SUV라고 한다면 전자 장비들도 좀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니티 QX60 탔습니다. 상당히 큰 풀사이즈 SUV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6,290만 원이라는 이 차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 여유있고 큰, 게다가 고급스러운 SUV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나름 시장에서 QX60이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RPM 끊기지 않죠. RPM이 쭉 끌고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번 끊기네요.